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신가요? 행복은 없는 것을 소유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릴 때 오는 것이라고 하죠. 요즘 귀에 익은 복음성가 한 곡이 있는데요. 제목이 행복입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지금을 살 수 있는 것이 선물이며 행복이며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선물을 받고 이렇게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인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하는 것은 네.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대부분 우리가 아마 최 아나운서도 내일이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내일의 약속은 없어요. 네. 어저께는 지나갔어. 오늘 열심히 살면 돼요.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살면 내일도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네. 근데 하루를 염려하지 말고 네. 오늘 보람되게 살면 내일은 내일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제주극동방송 신임 운영위원장이신 박영부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제주도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부 장로입니다. 저는 내년부터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는데요. 심무하고 있는 교회는 제주영락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멀리 있는 저를 초대해 주셔서 귀한 방송에 출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김장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41년간 공직 생활을 하셨다는데 10살서부터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이제 호적 나이로 노인에 해당됩니다. 66세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젊어 감사합니다. 보이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참 젊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아무 과오 없이 41년간을 공직 생활을 하고 마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야, 제일 보람 있었던 때가 이거고 제일 내가 힘들었을 때가 이건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뭐 다 이제 신앙인들이 기도로 극복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뭐 그 저희 생활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리에 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제가 서귀포 시장도 한 2년을 했습니다. 그 관선 시장이라서 지사가 임명하는 시장인데 시장으로 갈 때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훈련을 시키시고 다시 거기 보내시고 해서 그때마다 굉장히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그러면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되면 저 예산이 네. 가장 큰 관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 부처에서 좀 내려와야 되고 네. 지방 세수에서 차지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저희도 전체 재정이 많이 올라갔지만은 한 26% 정도가 자립도가 돼서 작습니다. 그래서 74% 정도는 국가에서 이제 보조를 받아야 되는 형편이죠. 네. 또 거기서 국가로 보내는 것도 있겠죠. 국가로 보내는 거는 없고 이제 부담하는 게 있죠.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주면은 50%는 지방에서 부담하는 이런 부담하는 사업이 그런 많습니다. 건 있고. 네. 그럼 이제 자치도가 됐는데 네. 그러면 뭐 제주도 자치도라는 건 어디서 뭐 별로 저기를 안 받고 거기서 이제 운영도 하고 그래야죠. 지금 뭐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 서울시나 경기도 외에는 다 국가 보조를 받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26% 한 30% 정도 자주 재원 가지고 70%는 중앙에 보조를 받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게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다고 신문에 계속 나오는데 네. 또 너무 많이 오면 또 중국 사람이 그냥 제주도 하나 사가면 그것도 안 되죠. 물론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든 제주도가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외부 자본이 오지 않으면 자기 자본은 없기 때문에
어떻든 외부 자본이 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 기본적인 생각은 그랬었습니다. 외부 자본이 오더라도 그 지역에서 빠져나간 돈을 최소화하고 그 번 돈을 또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을 만든다. 그럼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 네. 제주도 안 가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왔다 갔다 했죠. 네, 예. 그러면은 제주도에 이제 뭐 명품이 있고 제주도에 가면 꼭 이러한 거를 먹거리가 있고 이러한 볼거리가 있다. 그러면은 제주도에서 시장도 하시고 군수도 하셨죠? 군수는 그 전에 없어졌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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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하고 나서 제주도 자랑을 좀 해라 그러면 뭘 자랑하시겠어요? 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주도는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몇 곳 있는데요. 첫째는 올레 코스입니다. 올레가 지금 26개 코스에 한 425km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 추석 전부터 우리 가족하고 아들하고 이제 한 코스씩 걷고 있는데 다시 그 올레 코스는 꼭 걸었으면은 아마도 차를 타고 다니는 제주도보다도 훨씬 더 제주도를 알고 아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말 거기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하시고요. 근데 그 뭐 400 몇 킬로를 다 걸을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가 제일 예를 들어 나는 이틀밖에 없는데 하루는 그래도 먹거리를 봐야 되고 하루는 이걸 봐야 되는데 내가 가서 한 10km를 걷는다. 20km 어느 부분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장로님은? 지금 제가 걸어보니까 이제 3코스라고 있습니다. 3코스 성산 쪽에서 표선까지 가는데 이것은 아주 해안 절경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다면 7코스 서귀포시에서 거기 코스가 따로따로 돼 있네요. 예, 예. 그럼 이제 3코스를 간다. 주차를 해놓고 예. 걸어서 가서 다시 택시를 타고 돌아와서 차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시간이 많은 분들은 버스로 가서 내리고 와서 다시 버스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런 조치는 많이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보리 축제예요. 청보리 축제. 가파도 청보리 축제가 있습니다. 청불? 청보리. 청보리. 예, 그래서 한 달간 합니다. 4월에서 5월 사이에 꼭 하고 그다음에 우리 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우리 하나님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그 기독교 순례길이 5코스가 있습니다. 그 5코스를 와서 꼭 한번 걸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제주국동 방송이 아주 잘 이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주 넓은 들에다가 바다에다가 해서 한편에 좀 사진 같기 때문에 꼭 이 국동방송에 오셔서 이 기독교 처음부터 우리 김 목사님이 만드신 이 역사관을 한번 꼭 들리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70년도에 아세아 방송을 세우려고 제주도 왔다 갔다 했을 적에는 영락교회가 있고 나머지 교회들은 힘이 없었고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제주도 군수가 그 양반이 이제 우리가 그 대지를 사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사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군수께서 일일이 다 만나서 43명이요. 내 40명은 다 그때 시세로 팔은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안 판다 그러더라고. 거긴 또 고벌 주고 세 사람 걸 샀어. 그게 아세아 방송국 기지요. 서양 사람들이 와서 이제 비행기로 답사를 한 거예요. 그게 옥만호 공군 참모총장이 자기 비행기를 빌려줘 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거기다가 지어야 된다. 근데 그 조그만 밭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300평, 200평, 100평, 그렇죠. 많은 사람이 500평이야. 그걸 다 이제 사는데 제주 군수께서 일일이 다 내고를 해서 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도지사가 군수한테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중국을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 이제 복음 방송에 들어온다니까
좀 잘 해주자.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신세진 그분들 좀 내가 늘 마음에 그다음에 제주은행 예. 행장께서 많이 힘을 써주셨고 무학 이제 돌아가신 그 건설회사 하는 분이 계세요. 예. 국회의원도 하고 그 양반이 열심히 도와줘서 그걸 다 짓고 돈이 모자라면 제주은행에서 빌려주고 또 미국에서 돈이 오면 갚고 그래서 아세아 방송을 세우고 저기 시작했는데 참 저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유리교회를 하나 거기다 지어서 세계적인 유리교회 예. 관광객들이 와서 결혼식도 하고 어머니 추도 예배도 거기서 드릴 수가 있고 공원을 조성해서 네. 차도 마실 수 있고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치하로 만들어 가지고 치하에는 역사관을 만들어서 그 모든 유품을 거기다 놓고 또 책 읽을 수 있고 북카페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 그래서 장로님이 그걸 좀 많이 인허가 관계를 예. 도와주시면은 아마 뭐 1년 후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거기 세계적인 유리교회 예.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그게 하나 있거든요. 그런 걸 하나 지어놓으려고 그래요. 아, 정말 좋으신 말씀이시고 넓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주 기대가 되실 것 꼭 같아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네. 서귀포 시장에 있을 때 성산에 그 혼인지라고 있습니다. 혼인지. 그러니까 옛날 삼성열 그 신화 속에 나오는 그 남녀가 처음 와서 혼인을 했던 그 혼인지가 있는데 그쪽에 제가 그때 개발을 좀 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와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피로연도 하고 하도록 하는 그런 그 만들었는데 이제 활용은 좀 덜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좋으신 생각이시다. 뭐 대전에다 뭘 하려고 그러는데 제주도에 꼭 주십시오, 그런. 네, 땅값이 너무 비싸. 저 대전은 예. 저희는 땅이 있지 우리 않습니까? 땅이 3만 평. 기전이 있기 때문에 예. 극동방송과는 어떤 인연으로 처음에 저는 함께하게 1999년도에 그 안수집사 피택을 임직을 했는데요. 그때 아마도 우리 신앙 선배들이 권유해서 처음으로 제가 한 44살쯤에 처음 이제 운영위원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3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다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 저는 뭐 중학교 졸업한 후에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는 언제나 가서 이야기하는 게 어디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예. 와. 예, 그래서 그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타지에 가서 이제 자취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공부를 했는데 한 1km 정도 교회가 이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가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오면은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그 나이 드신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정말 어린애가 이러고 와가지고 학생이 와서 새벽기도 다닌다고 막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칭찬했던 것이 그렇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래서 예. 새벽기도는 굉장히 참 중요하다 이렇게 목사님들 강조하시지만은 좋은 것 같습니다. 힘든 공직 시절에 되게 붙잡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장로 피택 받아서 노회 가서 시험 보는데 그 제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는 말씀인데 저는 이 중에서 그리하면이 굉장히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굳게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처음 공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목사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네. 사실상 저희들 시절에는 이제 고등학교 나오면 바로 생계수단으로 공직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2학년 수료하면서 바로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계수단으로 갔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은 이제 됐습니다. 예, 뭐 서귀포시장, 제주도 총무과장, 국제자유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등 여러 가지를 이제 거쳐 오셨는데 그래도 이제 돌이켜 보면서 가장 큰 은혜의 순간, 감사의 순간 좀 나눠주신다면. 중앙부처도 한 10년, 뭐 총리실에도 한 3년 이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이제 중앙부처까지 이제 전부 다
한번 해봤는데 저는 이 주위 분들이 아주 뭐 이 공직 생활을 롤러코스터처럼 했다. 그냥 아주 올라갔다 그냥 좌천도 되고 이렇게 한 아주 참 공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인력개발원에 이제 도에 과장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좌천 비슷하게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한 2년 동안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면은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바로 아까 말씀한 총무과장부터 시장까지 6년 사이에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돌아보면은 참 공직도 굉장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했구나, 은혜로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 공직 생활의 노하우, 네. 이 젊은 나이에 이제 은퇴를 하셔서 이걸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데 네. 개인 기업이든지 지금 뭐 어디서 오라고 그러는 데가 없어요? 저도 그 오라고 하는 데는 자꾸 뭐 활동도 하고 이 공직 이제 이 교회 외에 많이 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공직을 딱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하여튼 교회를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교회 기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동방송도 그전에는 뭐 그냥 헌금만 건성이로 했죠. 그렇죠. 헌금만 하고 그냥 있는 줄도 잘 모를 정도로 기도나 가끔 하고 했는데 공직 나오고부터 제가 쭉 그 뭐 이제 목사님께서 목요일마다 하시는 목요일에 제가 거의 빠지질 않습니다.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래서 한 6, 7년 쭉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극동방송에 하여튼 복음방송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데서 오라고 해도 이것만 이 방송은 여기만 하겠다. 딱 해서 뭐 다른 방송에서 오라고 합니다만 그런 난 아니다. 다른 방송 상업 광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맞다. 그래서 참 저는 극동방송에 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서 정말 교인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걸 한번 보치는 곳에 하고 근데 싶습니다. 예. 제주도 총각이 장가를 들을 때 주로 제주도 아가씨를 선호해요? 육지 아가씨를 선호해요? 뭐 당연히 저 제주 아가씨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네. 이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말하면 하지만 아니요. 저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뭐. 저는 저 부모님들이 다 육지분보다 제주도 사람들 원하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주도는 이제는 많이 이제 개방이 됐지만 그때는 뭐 두 분 들으면 모르겠지만 육지 사람들 육지 것이라고 해서 좀 터부시했죠. 그래서 저희 나이에는 거의 다 90% 이상이 제주 분들하고 이제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게. 예. 그래서 장로님도 예, 저도- 제주 아가씨하고 예, 결혼을 하고 네. 자녀가 몇이에요? 아들이 둘입니다. 그 애들은 어떻게 돼요? 큰애는 신앙이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걔는 보니까 열심히 기도 아직 결혼 안 했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육지 제주. 저 육지 사돈입니다. 우용인에 있는 장로님 그러게. 사돈. 예. 또 둘째는 둘째는 지금 제 뒤를 따라서 공직에 들어왔는데 지금 아직 미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처갓집은 어떻게 믿는 집이에요? 그때 결혼할 때. 저희 처갓집은 저희 시골교회 장로님인데 그 처갓집은 하여튼 장로들이 너무 많고 권사들이 많아서 제가 가서 좀 꿀립니다. 예, 형제들이 전부 장로고. 그쪽에 예. 꿀리긴 뭐. 이제 제주 그 운영위원장으로 이제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어떻게 극동방송을 또 함께 사역하고 읽어 나가고 싶으신지. 제가 작년에 이제 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1년 하면서 그 취임할 때 굉장히 거창한 포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와서 전혀 해보지 못하고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 이거 나도 운영위원장 하면 뭐 하겠다 하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극동방송일에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아까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큰 과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열심히 한번 할 각오입니다. 그럼 서귀포 시장을 몇 년 하셨어요? 2년 했습니다. 2년. 네. 그러고 제주도청으로 들어오셨구만. 예, 도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을 이제 총리실에 2년 갔다가 기획관리실장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도 다른 시처럼 선거직이 거기는, 아니고 예. 선거직이 아니고 임명직. 임명직이죠. 예. 제주도 특별자치도
따로 저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 특별자치도. 지사가 예, 지사가 다 임명합니다. 임명을 하죠. 네. 그러면은 저 제주도가 그 동안에 자치도가 돼가지고 많이 발전은 됐죠. 뭐 평가는 여러 가지 뭐 찬반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자주권이 왔기 때문에 지사가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됐죠. 아직도 중앙부처에서 큰 권한을 완전히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제약은 있지만은 그동안에 굉장히 뭐 이 발전을 했다고 봐야 될 것이죠. 네. 제주도의 사람들이 수명이 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공기하고 물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생명에. 예, 예,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은퇴한 사람들이 제주도에 많이 살러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네. 많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귀농을 한다. 어촌이로 간다. 예. 그러면 장로님으로서 제주도 태생으로서 오라 그래요? 오지 말라 그래요? 육지에서. 저희들이 처음 이제 그 계획할 때는 100만 도시를 지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75만 정도 되니까 지금 문제가 상수도 특히 하수도 문제가 아주 크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 교통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수요에 맞추면서 이렇게 개발 인프라도 깔아야 될 건데 한꺼번에 몰리니까 그래서 저는 요새 저 동료들 만나면 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합니다. 관광은 많이 오고 이주는 적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연금 생활자라든가 돈이 좀 있는 분들이 와서 굉장히 이 휴양을 즐기려고 하시는데 그분들 오면서 아까 이야기한 뭐 하수도 문제, 교통 문제도 있지만 특히 본토에 있는 분들하고 이 그 갈등 문제가 지금 새로운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니에 가면 니장을 누굴 할 거냐. 그러면 본토인들하고 이주하신 분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싸거든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 도정이 굉장히 풀어야 될 문제라서. 본토에서 가는 분들은 돈을 좀 갖고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네. 예, 와서 집도 아주 좋게 짓고 또 정말 생활도 윤택하게 하시고 뭐 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윤택하게 하시니까 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예, 예. 그걸 고려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장로님 마지막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정말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기도할 제목은 어떻든 뭐 극동방송 정말 14개 방송사가 열심으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장환 목사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제주방송국을 지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향력에 대해서. 저는 설계를 해서 한 3년 정도 걸려야 되겠구나 했는데 그 해에 바로 방송 하루 이틀인가 해가지고 그 건설비 전체를 모으는 것을 보고 야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아까 유리교회도 아마도 그런 쪽에서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전국에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아까 좀 언급은 했습니다만 내년대 그 화이팅 나라사랑 축제 정말 저도 이제 우리 한경원 지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도우면서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정말 될 수 있도록 뭐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또 멀리 와주셨는데요. 또 앞으로 또 극동방송 사역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고 저희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